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암호화폐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블룸버그의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6월 24일 기사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블룸버그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 그리고 홍콩을 아시아의 그 중요 거점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특히 어제 기사 6월 24일 기사에서는 싱가포르의 그 통화청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자산군 전반에 걸쳐 자산 토큰화 테스트인 프로젝트 가디언을 출범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증권형 토큰, 즉 STO, 보통 토큰 증권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 STO에 관한 짧은 설명과 해당 시장 상황, 그리고 STO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 기사에서는 자산 시장에 속한 다양한 자산들의 토큰화를 목표로 이를 실현한 네트워크 개발에 대해 서술했다. MAS가 발표한 보고서는 개방형 및 상호 운영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렇게 자산 시장을 속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하는 패러다임을 설명했다. 이런 STO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얘기되면서 짧게 얘기가 될 겁니다. STO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의 약자고요. 증권형 암호화폐 혹은 증권형 토큰 제공으로 불립니다. 쉽게 설명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증권형 토큰,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이나 토큰이나 하는 용어가 나와 좀 이렇게 의아하거나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지난주에서는 SEC 쪽에서의 이제 기존의 코인들을 증권 토큰으로 지정한 것,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SEC 측에서 제재를 한다고 했던 증권화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STO는 이 내용이에요. 자산 담보 토큰이에요. 그래서 STO의 핵심은 담보의 담보 물건의 유무 같은 거예요. 유무.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그게 저작권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등장 배경을 보면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용들이 이제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기업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보통은 IPO라는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IPO라는 자사주를 주식시장에 등록해서 투자금을 받는 방법이 기존의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졌던 자금 투자 모집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대부분 증권회사가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신생기업이죠. 보통 신생기업입니다. 신생기업이거나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죠.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IPO나 이런 데는 기존의 매출액도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 이미 확보됐을 때 상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생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은 혜택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쉽고 해외 투자자 유치까지도 가능했던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차례 들어보셨을 유명한 ICO 이게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ICO가 등장하면서 각광을 받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이게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ICO는 그러니까 뭘 한다?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합니다. 이게 이제 증권
기존의 증권법을 회피하는 방법이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증권화되어 있는 어떤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기능적인 코인들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ICO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자체가 ICO라고 하는 자금 모집을 통해서 2013년에 이런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2014년에 이더리움은 ICO를 통해서 무려 3만 BTC, 비트코인 3만 개를 받아요. 비트코인 3만여 개를 모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이후에 이 ICO는 이더리움의 대성공을 시작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요. 2017년도에는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은 ICO를 해야만 된다. ICO를 통해서 100배, 50배, 100배 이런 류의 큰 상승을 맛본 분들이 이런 ICO 참여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지난 일들이니까 아시다시피 ICO는 특별한 법적인 규제를 받지도 않으면서 해당 코인에 대한 백서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기부행위와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부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권화 토큰과 아닌 거의 차이가 유틸리티 토큰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먹튀가 발생하고 스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사기 수준의 문제 사례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현행법상에는 기부에 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18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인기가 확 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스캠 사례들과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시름시름 앓던 투자 시장에 돌파구를 찾던 중 이 ICO 단점을 보완한 STO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TO가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이미 2018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 이미 얘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ICO입니다.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기존의 ICO는 유틸리티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능성을 강조한 토큰, 유틸리티 토큰을 주는 거죠. 근데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ICO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에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 ICO하고 달리 STO는 구매한 증권형 토큰은 이 토큰 발행사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SEC 쪽에서는 이제 그런 류의 접근인 것 같은데 너희들이 증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제재를 하는 거고요. STO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STO와 STO를 둘러싼 여러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히 설명을 하면 STO는 시큐리티 토큰, 증권 토큰입니다. 그리고 ICO는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을 하고요. 이 시큐리티는 그 회사의 지분을 인정하는 반면에 유틸리티는 그 지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구입한 것이 애플 주식이면 이거는 시큐리티죠. 증권입니다. 근데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라면 아이폰을 산 거면은 아이폰은 유틸리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이폰을 쓴다고 애플 회사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ICO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품을 산 거예요. 제품을 사서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투자라는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내용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증권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전개되면서 그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행 주체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는 점에서는 ICO의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증권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지금 SEC 측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좀 이제 기존의 IPO 증권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간 거는 좀 더 유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신규 스타트업이나 신규 신규 스타트업들의 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토큰 증권은 투자 대상이 다양해서 조각 투자가 또 가능하죠.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낮추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각 투자는 사실은 증권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증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증권은 말 그대로 증권이거든요. 근데 토큰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글로벌 투자도 유치도 가능한 측면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금의 규모도 커지고 투자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빨리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 미술품이나 음악 등의 예술품 조각 투자, 저작권 투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전개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던 해시넷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잠시 보게 되면 여기 이 내용이 IPO, STO, ICO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IPO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는 거죠. STO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실물 자산을 근거로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담보가 있는 거예요. 담보. 차이가 뭔가 하면 얘와의 차이는 저는 이걸 담보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담보 자체가 없죠. 거기서 나오는 유틸리티 토큰 상품을 받으면 끝이에요. 어떤 것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상품을 받으면 끝이고 그 상품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잘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견은 크게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추상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자금 형태는 법정 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STO도 법정 통화, 이건 담보가 있기 때문에 법정 통화와 가상자산을 같이 혼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ICO는 그래서 가상자산으로만 받습니다. 출시 과정을 보면 IPO 전에 의무가 이미 법적으로 규제 당국에서 법적인 의무가 있고요. 그거를 다 통과를 해야 되고 승인이 필요합니다. STO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권법이 관련돼 있는 증권법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국가금융기관의 승인 및 규제가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ICO는 이런 부분이 없죠. 승인이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오로지 스마트 계약, SC라고 하는 스마트 계약에 준하는 내용에서만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만 전개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재단에서 코인을 발행한 곳에서의 선의의 움직임에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IPO는 발행인이 명확하죠. STO도 명확합니다. 명확한 이유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ICO는 불문명해요. 법적인 책임이 없고 상품을 산 거기 때문에 발행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하기 위한 비용이 그래서 높아요. ICO 대비해서 STO도 그러니까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ICO는 비용이 매우 낮겠죠.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만 준비하면은 사실상 이걸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권리는 기업의 수익 지분 소유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STO는 연동자산이라고 저는 아까 이거를 담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연동자산의 지분 및 수익을 서로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소유를 할 수 있는 소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ICO는 발행되는 토큰의 구매 권한을 소유하는 거예요. 상품을 사는 거예요. 상품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받기 때문에 그 수량만큼, 투자한 수량만큼 토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도 여기는 적용이 되고 여기는 적용이 되는데 여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 암호화폐에서 이전에는 이게 좀 안 좋은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됐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비즈니스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단순히 기존의 정권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이 입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금의 입구 역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가 준비되는 데 있어 갖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2월 금융위를 통해서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기사에도 나오죠.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은행도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U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 업체 점검에 나섰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결제 서비스 기존에 있던 부분들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로 종료를 하고 라이선스를 새로 취득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NH투자증권 그래서 하고 또 KB금융 그리고 이런 증권사들과 그 NH농협 은행을 중심으로 결성된 은행권 STO 협의체 컨소시엄 발촉 등 여기에는 이제 돈이 걸리죠. 담보 물건이나 이런 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들이 이거는 대단히 큰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국내에서만 무려 34조 정도의 규모의 급성장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권사도 STO 협의체 확장 가속화, 시장 선점 경쟁 치열하다는 거. 왜냐? 돈이 어마어마하게 도는 거거든요. 기존의 정권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존의 정권화 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복잡했던 거 그리고 그 정권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조금 작았던 내용들도 이제 이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장이 STO의 협의체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치열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치열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지금 토큰 증권 컨소시엄을 구축하면서 지금 격렬하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내년에 34조 STO 시장 은행권도 선점 쟁걸음 이런 기사도 나오죠. 이게 다 6월달 기사예요. 지금 이런 수익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비트코인하고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지대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에서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그때와 차이점은 뭐냐? 담보 물건의 차이점이라. 그럼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이 이쪽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상황이 급격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가 기다리던 블록체인의 비즈니스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나오죠. STO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국회에서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규제 법적인 도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토큰 증권은 기존의 미술품, 와인, 아트 등 컨텐츠 지적 재산권이 새로운 금융 상품 재료가 된다. 물론 요거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되고요. 기존의 정권으로 하지 못했던 회사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정권으로 돼 있는 건 정권에서 할 거고, 정권이 아닌 거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그럼 우리나라만 가냐? 아니에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눈독을 엄청 들이죠. 블랙록도 그래서 비트코인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야. 현물, ETF 얘기 나오고 있죠. 왜냐면 블록체인에서의 그 기준은 결국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들이 베이스가 돼야지만 글로벌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들은 또 이후에는 또 CBDC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게 다 지금
그런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열어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CBDC, STO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게 아니에요. 결제 시장 이런 게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STO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렸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알아봤고,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STO와 관련되어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소개드리는 건 레이븐입니다. 티커는 RVN입니다. 레이븐 코인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업비트의 비트마켓에 BTC 마켓에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븐은 블록체인 내에 등록한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의 배당, 수익 지급을 위해 개발한 증권화 토큰이에요. 만약 레이븐 블록체인 내 실제 건물 자산을 건물을 토큰화하였다면 토큰을 보유한 보유자에게 레이븐 코인을 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토큰화 자산을 보유한 대가로 받은 보상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죠. 그런 이제 스마트 컨트랙 같이 그런 계약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븐에 대해서 좀 또 다른 특징적인 측면이 있는데, 레이븐은 비트코인 코드에서 포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포크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자급 증명 방식, 바로 포입니다. 자급 증명 방식, 일명 채굴 방식이죠.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는 POW 방식으로 채굴이 가능한데, 작년 이더리움의 포우에서의 포스로의 전환, 이렇게 채굴 방식 전환이 있었죠. 이때 채굴 자원이 레이븐으로 좀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포스 전환에 있어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은 프로젝트라는 점도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레이븐 코인이 현재 부분에서는 업비트에서는 아직은 원화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화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비트마켓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신세틱스입니다. 신세틱스. 두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 신세틱스죠. 요 이모티콘 보이죠? 근데 요 신세틱스에 대한 이 신세틱스 네트워크 토큰 SNX는 국내 거래소에는 업비트의 비트마켓, 그리고 빗썸과 코인은 코빗에서는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이엠머니에서는 이전에 영상으로 이미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영상을 이미 공유를 해드렸어요. 크립토 연계은행 위기, 이게 예전에 실버게이트 사태 때 공유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때 덱스 거래소들에서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영상에서도 신세틱스를 다뤘습니다. 여기 영상 유튜브에 가시면 IMMoney 제 채널로 가셔서 신세틱스 검색을 해보시면 IMMoney 여기를 가셔서 IMMoney 채널에 가셔서 자 여기 있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누르면 검색 나오죠. 자 여기에 신세틱스를 넣으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세틱스도 자산을 암호화폐, 각종 통화, 원자재, 이런 부분들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금융 자산으로 만들어 투자할 수 있게, 앞에 STO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틀립니다. 여기는 또 거래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으로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기도 하고요. 거기서 쓰이는 토큰이 신세틱스입니다. SNX, 신세틱스 코인이에요. 그래서 STO 설명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거예요.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가 가능하고, 다양한 원자재, 원자재 그리고 통화, 금융당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상품들을 기초 자산으로 사용하고, 그걸 기초해서 담보로 해서 토큰화를 만들어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인 링크를 통해서 받는 가격 데이터로 SNS에 예치를 하고요. 기초 자산 가격에 연동하는 그 거래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SNS 토큰의 스테이킹을 통해서는 또 스테이킹 보상, 신세틱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보상, 뭐 이런 다양한 보상 부분들도 같이 전개되는 거예요. 스테이킹하고 뭐 이자 농사의 원조격이라는데 이 디파이 열풍의 최고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거예요. 기존에 IPO로 해서 했던 증권하고에서의 진짜 증권사가 벌이던 내용들하고는 판이 틀린 겁니다. 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증권에서는 할 수 없었던 법적 규제나 이런 걸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여기 암호화폐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있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내용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신세틱스가 선두주자 중에 하나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레이븐하고 신세틱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폴리메시, 이어서 얘기 드리는 폴리메시입니다. 티커는 POLYX입니다. 폴리메시입니다. 업비트에도 있습니다.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폴리메시에서 티커가 POLY였는데 2022년에 폴리메시 POLYX로 리브랜딩 되고요. 메인넷으로 스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메인넷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폴리메시는 규제하에 있는 자산을 증권형의 토큰으로 변경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븐도 자산을 등록해서 그거를 토큰화 시키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신세틱스는 아예 그걸 만드는 플랫폼이자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덱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거래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폴리메시도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앞서 말한 STO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폴리메시 플랫폼 내에 사용되는 기축통화가 폴리메시입니다. 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기축통화가 레이븐이고요.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행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토큰을 발행을 하고 그 토큰을 기초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메시는 가장 중요한 규제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폴리메시 허가형 블록체인이다. 특별히 구축된 기간 등급의 허가형 블록체인이다. 폴리메시는 이런 규제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이디죠. 이게 이제 KYC, 우리 흔히 말하는 신원 인증이죠. KYC에서 허용된 블록체인으로 참여자 신원 확인을 항상 할 수 있다고. 신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식별할 필요 없이 여기 안에서 이 신원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밀성,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공유되는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달리 토큰 소유자의 자산, 거래, 이런 포지션들이 비공개 처리됩니다. 비공개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이 거버넌스입니다. 폴리메시의 보유자는 폴리메시 거버넌스를 통해서 폴리메시 이제 개선 제안을 제출하든가 다른 사람이 제출한 제안에 신호를 보내서 블록체인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승인된 제안은 구현을 위해서 폴리메시 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 다음이 컴플라이언스인데요. 법령 준수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에 의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자동 체크가 또 행해집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없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블록체인 애들이 소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했고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를 다소 좀 쉽게 만들어주는 폴리메시는 올해 4월에 대단했죠. 올해 4월에 바이낸스가 폴리메시의 노드 운영자로 합류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가격 차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바이낸스가 왜 그러면 폴리메시에 이런 노드 운영자로 참여를 하느냐. 단순히 채굴이나 뭐 이런 노드 운영자에 들어가는 이유가 단순한 이유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낸스 측에서도 이런 유의 접근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STO 관련돼 있는 정권화되어 있는 토큰들을 다룰 준비를 하는 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폴리메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국내 기업들과도 협업 소식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메시 측도 한국을 좀 주시하고 있고요.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에서 STO 메인에 폴리메시와 또 되면서 밸리데이터가 검증자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페어스퀘어 랩도 글로벌 STO 플랫폼 폴리메시와 또 맞손을 잡았다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전문 기업 비덱스에서도 업무 협약을 폴리메시와 진행을 했다. 그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커스터디 나오죠. 이제 자산을 보관하는 부분들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국내 업체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달에 7월 22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이 열리는 국내 첫 글로벌 STO 포럼 토코노미 코리아 2023에 참석해서 북미 STO 시장의 현황과 플랫폼 경쟁력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죠. STO, 아이콤, 폴리메스 한국에 온다. 이런 부분들 오늘 종목을 3개를 얘기 드렸어요. 레이븐, 그리고 신세틱스, 그리고 폴리메시. 이런 STO가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무려 34조. 국내만입니다. 국내만이에요. 국내만. 해외는 또 해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4조 규모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STO 시장. 오늘은 이런 당국의 허용, 업계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금융 물결로 새로 또 한 단계 도약을 하는 STO 시대에 발맞춰서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3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에서 지금 현재 부분들 우리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좋은 프로젝트라고 무조건 나에게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내가 좋은 가격에 사였을 때 좋은 투자의 결과로 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알려드렸던 이 종목들이 다 새로운 지지 테스트와 저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대비 투자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포트폴리오에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드리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지면 오늘 공유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트 체크에 대한 내용들이 2차로 추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조회가 별로 없으면 관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차트 체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아이언머니에서 알려드리는 이슈 점검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아이언머니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